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IT 신기술 동향의 두 번째 시간으로 2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어입니다. 자, e-discovery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자, 이것은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자, electrically stored inform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정보를 대상으로 한 재판에 필요한 증거나 서류를 제시하는 것 또는 사실을 제시하는 과정과 절차를 이 discovery라고 합니다. 자, 대상으로는 전자우편, 웹페이지, 휴대폰, 채팅, 데이터베이스 로그 등 광범위한 정보통신 시스템이 포함이 되고요. 이는 주로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조사관이 법정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용어였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자, 전자 프론티어 재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 미국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 SOB이라고 하는데요. Stop Online Piracy Act라고 하고요. 이것과 지식재산권 보호법안 PIPA에 대해서 반대하는 활동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세 번째 용어입니다. e-passport, 전자여권입니다. 자, 기존 여권의 위변조 방지 및 여행자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여권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권 소지자의 사진, 공채, 지문 등을 신원 확인 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칩이 내장되어 있고요. 국제범죄나 테러 공격에 대비해서 입출국 기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전자여권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EPC, Electronic Product Code 라고 하는 건데요. 모든 제품마다 고유의 일렬 번호를 부여하는 제품 번호 부착에 관한 새로운 표준을 의미합니다. 자, 각각의 제품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므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 제품의 가격, 위치 정보, 제조업체 정보 등을 알 수 있고요. 현재 사용 중인 UPC, Universal Product Code의 차세대 버전으로 RFID 태그에 내장되어 있는 코드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EPC였고요. 자, EPCM 다섯 번째 용어입니다. Electronic Postal, 그 다음에 Certification Mark, 전자적인 우편, 소인 마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전자우편물에 대하여 소인 기능을 부과하고자 만국우편연합이 만든 우편물 배달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디지털 포스트마크, 그래서 DPM이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ERM입니다. 전사적 위험관리 시스템. 자, Enterprise Risk Management. 자, 기업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들을 전체 기업 경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자, 기존의 기업 위기가 개별 부서 단위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전체 기업의 시각에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전사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ERM이었고요. 자, 일곱 번째 용어입니다. ESG,
CROW 서비스, escrow 서비스. 요즘에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으시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웹상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사이버로 소비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용관계가 불분명할 때 제3자가 개입해서 거래관계를 보호해주는 서비스 이러는데요. 판매자가 있고요. 구매자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여기에 돈을 아니 거꾸로 어, 그 음, 구매자가 직접 판매자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구매자가 돈을 에스크로 그 서비스 업체에 돈을 맡기면 여기다 지불하는 거죠. 제대로 물건이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그제서야 에스크로 업체에서 판매자에게 돈을 주는 서비스.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았다는 거 인증해 주세요 하고 쇼핑몰에서 문자 많이 오죠. 그게 이런 어떤 서비스의 어떤 일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서비스는 중간 판매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딱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ESM입니다.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 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방화벽, 가상사설망, 침입탐지 시스템 등의 다양한 보안 솔루션 등을 통합해서 연동시켜 관리하는 시스템을 서로 뭐라 그러나 그 데이터가 연동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말하고요. 보안 솔루션 하나가 제공하는 보안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다른 보안 솔루션과 연계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의 상호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잘못된 보안 대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이것은 기존의 통합관리 수준에서 벗어나 시스템 자원관리, 네트워크 자원관리 등 종합적인 자원관리 시스템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합보안관리 시스템이고요. 자, 9번입니다. exploit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디지털 장비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가지는 취약점, 버그를 악용하는 행위 또는 그 결과물을 exploit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IT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획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서비스 거부 공격, 사용자 권한의 비정상적인 상습, 악성 코드 제작 활동도 exploit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째 extranet입니다. 자, 여러 개의 인트라넷 간에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연결된 광범위한 인트라넷을 extranet이라고 하고요. 인 하면 아니지만 엑스트라 하면 바깥쪽이잖아요. 자, 각 인트라넷의 방화벽 기능을 엑스트라넷에 참여하는 외부 단체에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구현이 되는데 여러 가지 기업 간에 표준화되고 개방적인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므로 구축과 운영이 경제적입니다. 엑스트라넷을 이용하면 가상 사설망을 저렴하게 구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1번째입니다. finger vein money. 자, 지정맥 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비자가 자신이 그 지정맥, 손가락 정맥 패턴을 자신의 지불 계좌와 함께 사전에 미리 등록한 후 상품 구입 시마다 지정맥 인식을 통해서 본인 여부를 판단한 후 자동 지불하는 기술입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finger vein money 였고요. 자, firewall 방화벽입니다. 불이란 뜻이죠. fire 벽. 자, 방화벽은 미리 정해진 보안 규칙을 기반으로 유입, 유출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지하철역이나 가면 여기서부터 쉬었다가 내려옵니다. 이게 방화벽이에요. 화재가 났을 때 그 방화벽을 침으로써 번지지 않게 하는 거. 이거는 근데 여기서 이 파이어볼은 보안 쪽이죠. 일반적으로 방화벽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내부 네트워크와
안전하거나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든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 간의 장벽을 설정합니다. 1차적인 보안 단계죠. 13번입니다. gap filter. gap filler네요. gap filler. 통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 지역의 신호를 재전송해서 수신 상태를 개선하는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주파수 대역이 높을수록 신호의 직진성이 강해지므로 이런 경우 gap filler가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GNU 라이센스입니다. 자, GNU 프로젝트는 이용자의 자유로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GPL, General Public License, LGPL,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그 다음에 GFDL, GNU Free Documentation이라는 세 가지 라이센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GPL은 GNU 정신을 반영한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센스이고요. LGPL은 GPL의 약간의 상용화를 허용한 라이센스, GFDL은 책이나 매뉴얼에 적용되는 GPL을 말한다고 합니다. 15번입니다. GNU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유닉스는 상업적 확산에 반발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유닉스 호환 운영 체제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공유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자, GNU 프로젝트는 이용자의 정보 접근, 수정의 자유 증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어야 한다. 이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프로그램의 사용, 복사, 수정, 재분배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GNU 헌장이 정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GNU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불된 비용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소스에 대한 복제와 수정의 자유를 모든 사용자에게 부여한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GPN입니다. Governmen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그래서 정부 개인 인식 번호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자, 정부, 즉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개인식별 번호입니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를 정부에서 대체 수단으로 제공하는 개인인식 번호로서 GP는 생년월일, 성별 등의 정보가 담겨 있지 않고 유출 시 언제든지 다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숫자와 알파벳 13글자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부터 시작해 전국 15,000개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번호라고 합니다. 자, 17번입니다. 그레이웨어입니다. 자, 인터넷 사용자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설치가 된 후에 사용자의 기대와 다른 동작을 해서 시스템 성능을 악화시키거나 사용 불편을 초래하는 소프트웨어를 총칭해서 그레이웨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하둡입니다. 하둡. 자, PC처럼 가격이 싼 컴퓨팅 서버들과 저장 장치를 활용해서 가상화된 거대한 저장 장치를 형성하고 그 안에 빅데이터를 상대적으로 쉽게 저장하고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분산 파일 시스템이고요. 2004년 미국 프로그래머 너그 커팅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구글의 메리듀스 등을 활용해 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하둡이고요. 자, 이번에는 hash function입니다. 자, 임의의 가변 길이 메시지를 고정 길이의 값으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대표적인 함수로는 MD5, SHA 이런 함수, 해시 함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hoax입니다. 이메일 전송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거짓 상황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심리적 불안을 조성하는 악성 코드를
hoax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21번이네요. 홈 telematics. 자, 홈 네트워크와 그 매틱스가 합성된 신조어입니다. 차량 내부 단말기로 집안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 연결된 가전제품과 조명, 가스밸브 등의 기기를 일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홈 텔레매틱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허니팟입니다. 팟은 뭐 그 어떤 장소 뭐 이렇게 보안 위협을 사전에 대응할 목적으로 해킹 공격과 악성 코드 감염을 고의로 유도함으로써 해킹 기법과 악성 코드 특성의 행위를 분석해서 그에 대한 예방책을 세우도록 하는 시스템이 허니팟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3번 핫스팟입니다. 자, 무선 랜 환경이 지원되는 제한된 장소를 가리킵니다. 자, 액세스 포인트가 설치된 곳으로 무선 랜이 장착된 노트북 PC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24번 HSM입니다. 자, 보안 토큰,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자, 이것은 암호화 관련 전체 과정, 암호화, 복호화, 전자서명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안전하면서 빠르게 수행하는 하드웨어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현하는 하드웨어의 형태가 다양해서 국내에서는 USB 형태의 스마트 칩을 사용하는 형태에 국한해서 보안 토큰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HSM 보안 토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25번입니다. IAM 계정 접근 관리라고 번역을 하고요. 기업이나 조직의 전체 구성원들이 다양한 컴퓨팅 자원들을 접근할 때 일괄성 있게 구성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자원 접근을 제어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통합 인증, 접근 권한 관리, 자동화된 계정 관리, 보안 로그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정보의 저장 관리 보급을 위한 중앙 저장소입니다. 자,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식 호스팅 서비스 및 관련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호스팅 사업의 종류로는 애플리케이션 빌려주는 ASP, 그 서버 공간 일부를 웹사이트로 빌려주는 웹 호스팅, 서버 전체를 빌려주는 서버 호스팅, 서버를 설치할 공간만 빌려주는 콜로케이션.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IAM 통합 계정 관리입니다. 자, 기존의 싱글 사인온 하나 갖고 여러 곳을 로그인을 하는 거죠. 의 기능과 엑스트라넷 접근 관리 기능을 확장한 보안 솔루션으로서 조직 내부의 보안 정책에 따라 사용자 계정과 이에 부합하는 권한을 생성, 삭제, 사용자별 시스템 그 자원 접근에 따른 감독과 감사 기록 기능 등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IDS 침입 탐지 시스템입니다. Intrusion Detection System. 이것은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모니터링해서 악성 행위와 정책 위반이 있는지 찾아 관리 스테이션에 보고해주는 장비 혹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시스템은 침입 시도를 중단시키기도 하지만 이것은 모니터링 시스템에 있어서 꼭 필요하거나 기대할 요소는 아니고요. IDS는 거의 모든 조직의 보안 기구 기반 구조로서 이제는 필수 추가 사항이 되었고요. 이것의 침입탄지 기능 외에 방화벽을 활용한 유해 트래픽 차단 기능을 동일한 장비 내에서 모두 구현한 것입니다. 자, 29번 INDC 있습니다. 자,
interoperability of data in e-commerce system. 자,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저작권의 계약, 판매, 처리 등의 모든 과정에서 상호 운용에 필요한 메타데이터에 관한 통일된 형태의 저작권 보호 프레임워크이 INDECS 인덱스 였고요. 자, 이번에는 30번째 인포데믹스입니다. 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정보가 대중 사이에 급속도로 펴지는 현상을 인포데믹스라고 하고요. 자, 인포데믹스와 인포메이션과 에피데믹스 유행병의 합성어로서 빠른 정보 확산을 으로 근거가 없는 공포가 사회 전반에 조성되어 정치, 경제 분야에 각종 부작용이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자, 이번엔 31번째 VPN입니다. 자, 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 통신망이고요. VPN은 가상사설 네트워크로서 인터넷 등 통신사업자의 공중 네트워크를 사용자가 마치 자신의 전용 회선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서비스가 가상사설 통신망 VPN이고요. 자, 32번째 무선 랜, 와이어리스 랜입니다. 자, 와이어리스 랜은 무선 접속 장치, 자, 액세스 포인트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무선 주파수 기술을 이용해서 근거리에서 WLAN, 그 와이드 랜 카드가 장착된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를 이용해 인터넷에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이라고 써 있는데요. 자, 고속의 데이터를 각 반송파가 직교 관계에 있는 다수의 부반송파에 나뉘어 실어 다중 전속하는 디지털 변조 방식이고요. 보통의 주파수 분할 다중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반송파의 다중이 가능하므로 주파수 이용 효율을 높고 멀티패스 이한 심벌 간 그 강한 특성이 있어서 고속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802.11 와이어리스 랜, DMB, PCL, XDSL, 4G 이동통신, 와이브로 등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자, 34번째입니다. FTP, 파일 전송 프로토콜. 자, 컴퓨터 또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이에서 파일을 주고 또는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원격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고요. 자, FTP를 이용해서 파일의 전송과 수신, 삭제, 이름 변경 등의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자, 다중 경로 페이딩입니다. 멀티 페이딩, 신호를 전달하는 전파가 통로상의 여러 가지 장애물에 의해 2개 이상의 경로를 통해서 수신 측에 도달하는 경우 그 합성 신호가 시공간적으로 강도가 변하는 현상을 다중경로 페이딩이라고 하고요. 자, 36번째 다이버시티입니다. 여러 개의 신호 중에서 신호 상태가 가장 양호한 쪽을 사용해서 수신하는 방법 다이버시티. 자, 37번째 이퀄라이저입니다.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변형을 보정하기 위한 장치가 이퀄라이저. 자, 38번째입니다. NDN, Named Data Networking. 자, 인터넷 데이터 전송을 콘텐츠 자체의 정보와 라우터 기능만으로 수행하는 기술로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패킷의 헤더와 내장되어 있는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연결되던 기존의 IP망을 대체할 새로운 인터넷 아키텍처로 떠오르는 게 NDN. 자, 컨텐츠 중심 네트워크와 같은 개념이고요. 해시 테이블에 기반을 둔 P2P 시스템과 같이 컨텐츠에 담겨있는 정보와 라우터 기능만으로 목적지를 확정한다 라고요. 자, 이번에는 39번째 원격 검침. 그래서 고객이 방문하지 않고 원격에서 단말기를 이용해 검침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Automatic Meter Reading, 자, Remote Meter Reading Service라고 하고요.
자, 40번 NGN입니다. 자, Next Generation, Next Work, Network. 그러니까 ITUT라고 하는 협회에서 개발하고 있는 유선망 기반의 차세대 통신망을 NGN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41번 글로나스라는 용어입니다. 자, 미국의 GPS, 유럽의 갈릴레오 위치 결정 시스템과 유사한 러시아의 전파위성 항법 시스템입니다. 자, 미국의 상업 및 군사용으로 개발된 GPS는 CDMA 방식으로 사용하지만 글로나스는 FDMA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하고요. 자, 42번 MICS입니다. 자, Medical Implant, 그다음 Communication Service. 자, WBAN의 의료 분야에서 임플란트 장치 간의 통신 서비스를 부르는 명칭이고요. 인체 내 통신으로는 감쇄가 적은 주파수 사용이 필요하며 402에서 406MHz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43번 SDN이에요. 소프트웨어 Defined Networking.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으로서 네트워크를 컴퓨터처럼 모델링해서 여러 사용자가 각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로 네트워킹을 가상화하여 제어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자, 44번 근거리 무선 통신 NFC입니다. Near Field Communication. 자, 고주파를 이용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의미하고요. 자, 45번 SSID Service Set Identifier 서비스 세트 식별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무선 랜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패킷의 헤더에 존재하는 고유 식별자입니다. 자, 무선 랜 클라이언트가 BSS에 접속할 때 각 무선 랜을 다른 무선 랜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46번 BSS. 자, 베이스 스테이션 시스템으로 이동통신에서 기지국을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기지국 제어기와 기지국 트랜스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자, 47번이에요. QoS, Quality of Service. 자, 서비스 품질입니다. 자, 서비스의 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트워크에서 일정 기준 이하의 지연 시간이나 데이터 손실률 등을 보증하기 위한 서비스 규격입니다. QoS였고요. 자, 48번 모뎀. 자, 모뎀은 디지털 신화를 아날로그. 자, 마듈레이트, 그 다음에 디마듈레이트. 요것을 줄여서 모뎀이 됐어요. 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신호를 변환하는 변조 과정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변호로 변환하는 복조 과정을 수행하는 신호 변환 장치 마듈레이터, 디마듈레이터 줄여서 모뎀입니다. 49번이에요. 초자동화. 자, 하이퍼. 이게 슈퍼라는 영어 뜻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이런 단어 뜻을 갖고 있죠. 자, 하이퍼. 그 다음에 automation, 초자동화. 초자동화는 다수의 머신러닝, 패키징된 소프트웨어, 자동화 툴을 결합시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초자동화는 광범위한 툴뿐만 아니라 자동화 자체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개념이고요. 여기에는 감지, 분석, 설계, 자동화, 측정, 모니터링, 재평가 등이 포함이 됩니다. 초자동화는 주로 자동화 메커니즘의 범위, 메커니즘 간의 관계, 메커니즘이 결합되고 조직화되는 방법 등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초자동화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러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자체가 초자동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초자동화는 인간이 업무에 관여하는 부분을 복제하기 위해 다양한 툴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50번 다중 경험입니다. Multi Experience. 자, 사용자 경험은 2028년까지 디지털 세상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
디지털 세상과 사용자들의 상호작용 방식에 있어서 크게 변화할 것이고요. 대화형 플랫폼은 사람들이 디지털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은 사람들이 디지털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고요. 인식 및 상호작용 모델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미래의 다중 센서 경험, 다중 모드 경험을 이끌어냅니다. 자, 브라이언 버크 가트너 리서치 부사장은 사람이 기술을 이해해야 했던 모델에서 기술이 사람을 이해하는 모델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따라서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역할은 사용자에서 컴퓨터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인간적 감각을 활용해 사용자들과 소통하는 능력은 모호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보다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멀티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51번 인간 증강, Human Augmentation. 자, 인간 증강은 기술이 인간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어떻게 인간의 인식과 신체의 향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물리적 증강은 인간의 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기술 요소를 집어 타고난 신체적 기능을 변화시킴으로써 인간을 향상시키고요. 인식 증강은 전통적인 컴퓨터 시스템과 스마트 공간 내 새로운 다중 경험 인터페이스 상의 정보를 평가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개인적 향상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10년간 인간 신체 인식의 증강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는 새로운 소비자화 효과를 만들어 직원들이 개인의 향상점을 활용 및 확대하여 업무 환경을 향상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알맞는 것, 모든 제품마다 고유의 일렬 번호를 부여한다. 예, 제품 번호 부착에 관한 새로운 표준을 말한다. 예, 각각의 제품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므로 데이터베이스에 연계되어 제품의 가격, 위치 정보, 제조 업체를 정보를 알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UPC 코드의 차세대 버전. 그래서 뭐라고요? EPC라고 합니다. Electronic Product Code.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2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것은 기업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들을 전체 기업 경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방법. 자, 기존의 기업 위기 관리가 개별 부서 단위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전체 기업의 시각에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전사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답은 전사적 위험관리 ERM이었습니다. 되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